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통합과학 1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통합과학 2인데요. 물론 통합과학 1과 2가 나눠진 만큼 다시 새로운 1단원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릴까봐 4단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통합과학 2 첫 단원, 4단원 변화와 다양성부터 또다시 통합과학 내용들을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했냐?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그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떠한 시스템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 시스템이 작동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원리를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다면 그 시스템들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로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과학 2, 더 자세히 말하면은 통합과학 2의 첫 단원, 우리는 4단원이라고 얘기할 변화와 다양성에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먼저 볼 변화는 지구 자체의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지구와 생명,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가? 근데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해볼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과거 환경이나 생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화석을 통해 알 수 있겠죠. 화석,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뼈, 혹은 뭐 알, 뭐 비늘, 발자국, 이 흔적들, 유해,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화석을 통해서 생물의 구조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뼈가 이렇게 골격이 어떻게 생겼네. 그럼 특징 알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뭐 아가미로 호흡을 했네. 뭐 얘는 비늘이 있었네, 없었네. 깃털이 있었네, 없었네. 요즘에는 색깔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의 진화 과정. 얘보다 이 화석이 더 오래됐는데, 그렇게 더 오래됐다면 이 생명체에서 저 생명체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겠구나. 생물이 살았던 당시 지구 환경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삼엽충이라고 하는 생물은 바다에 살았습니다. 삼엽충이라는 생물이 화석이 이 지층에 발견됐다면, 이 지층은 바다에 있었구나. 혹은 바다 어떤 해성층이라고 얘기하는 바다에서 쌓이는 지층 안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면, 삼엽충은 바다에 살았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거죠. 산호도 지금은 날씨가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록 산일지라도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면 이곳이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바다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알아낸 그 시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지질학적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시대.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구가 탄생한 그것도 옛날에 봤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뭐 화산 활동이라던가 지진 활동이라던가 생명체가 쌓이거나 생명체가 등장하거나 혹은 또 멸종하거나,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난 시기, 우리는 이걸 잘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질시대의 대부분 88.2%를 성캄브리아 시대가 차지하고 있고요. 성캄브리아 시대라는 것은 캄브리아 시대 선 앞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캄브리아 시대는 고생대, 성캄브리아 시대 다음에 나타나는 고생대 첫 번째 시기로서 캄브리아 시대 앞에 성캄브리아 시대가 88.2%, 그리고 고생대가 6.3%, 중생대 4.1%, 그리고 현재를 포함한 신생대가 1.4%를 이 지질시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제 알아볼 것은 이 지질시대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후에요.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 때문에 생물이 주로 바다에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은 산소가 공기 중에 없습니다. 자외선 막아줄 수 있는 오존층도 없습니다. 하지만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출현하면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남세균은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데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그쵸,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산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세균, 오늘날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세균의 전해질에 발음이 안 되네요. 남세균의 점액질에 모래나 진흙 같은 부유물들이 달라붙어서 이 화석 혹은 그 퇴적 구조가 남게 되는데, 그 퇴적 구조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요.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세균이 출현해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하고요. 그 산소가 대기에도 축적되면서 말기에는 다세포 생물, 우리가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원핵 생물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 세포들이 여러 개의 세포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생물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생대 가면은 이제 이 저기 생활했을 것에서 시옷이 하나 빠졌네요. 이제 보였는데 갑자기. 자, 고생대에서는 이제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그 산소 때문에 오존층이 형성됩니다. 오존층.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었고요.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는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죠. 그 전까지는 자외선들이 쬐기 때문에 생물체들이 육상을 못 나가고 바다에 생활했다면 이제는 육상으로 진출하면서 생물 종류가 다양해지고요. 또 생물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바다에는 삼엽충, 아까 얘기했던 삼엽충이나 어류, 물고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육지에는 양서류, 개구리 같은 양서류, 그리고 대형 곤충들,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이 여러 대륙들이 갑자기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초대륙 판게아를 이룹니다. 그 판게아 때문에 이렇게 번성했던 생물체 번성했던 이 시기가 서식지가 축소되고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서 많은 종과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살아남는 종이 있었겠죠. 그 살아남는 종들이 중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기후가 따뜻했고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또 여러 가지 수륙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생대 말기에 환경 변화에 살아남은 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또 번성하면서 암모나이트가 바다에는 번성하게 되고 육지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공룡들 그리고 거시 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이 지질시대는 또 한 번의 격변을 겪습니다. 신생대에 가면은 신생대는 날씨가 초기나 중기에는 대체 온난했지만 빙하기가 계속 반복돼요. 빙하기는 기후가 한랭하여 고緯도 지역 높은 곳이나 그 고緯도 지역 북극과 가까운 지역이나 산악지대에 빙하가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합니다. 말기에는 빙하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온난했던 간빙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대륙의 이동과 분리가 또다시 진행되는데요. 그 진행돼서 오늘날과 비슷한 현대를 포함하고 있죠. 신생대는 오늘날과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바다에는 화폐석이 번성하고요. 육지에는 포유류, 속시식물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면서 그 조상이 진화를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 중간중간에 생명체들이 죽고 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구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아까 판게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급격히 변하면서 많은 생물들이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서 멸종하는 것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질시대 동안엔 5번이 일어났는데요. 이 5번이 일어났지만 그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주요 원인은 우리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대멸종을 초래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환경 급격한 변화가 대멸종을 만들고 대멸종을 인해서 아까 고생대에서 중생 넘어갔던 것처럼 생물수,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남은 종들이 있는데요. 그 살아남은 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다시 다양한 종을 진화하고 그 종이 다시 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대멸종이 일어나고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됩니다. 생물 다양성 무슨 얘기냐고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반복들, 대멸종과 그리고 번성과 다시 대멸종, 이런 많은 이런 반복되는 그 역사들 속에서 생명체들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변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얘기로 생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물 다양성, 생명은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는 뭐가 번성했어요, 뭐가 번성해서 뭐가 번성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죠, 문제는. 이제 통합과학 2, 정확히는 예전에 통합과학 2와 1이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통합과학 세 번째 단원에 해당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변화, 오늘은 지구의 변화를 알아봤고 그 안에 지구 안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대멸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멸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판게아가 일어난다거나 빙하기와 간빙기가 막 일어난다, 왔다가 반복된다거나 이러한 환경과 생명체의 종, 이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서
어떻게 오늘날이 이러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 생물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합과학 2 이제부터 통합과학 후반부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어, 내용들은 짧을지 몰라도 통합과학 1에서 했던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힘든 친구들은 앞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들이 어떻게 다양해졌는지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고등학교 통합과학 그러면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